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산화수 규칙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산화수 규칙은 문제풀이를 병행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교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풀이를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반반응법으로 균형 맞추기 그 방법과 산화수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산화물과 초과산화물이라는 게 있는데, 산소는 산화수가 보통 마이너스 2가를 띄죠. 마이너스 2.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있어요. 이때를 초과산화물이라고 해요.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될 때를 과산화물이라고 합니다. 과산화물이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나눠볼게요. 일반적인 경우 산소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물이 있어요. H2O를 보시면 수소는 플러스 1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가 중성이기 때문에 수소가 플러스 1자리가 2개가 있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전체의 산화수의 합이 0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인데, 과산화물, 예를 들어 이름이 비슷한 게 있죠. 과산화 수소가 있어요. H2O2. 여기서 보면은 수소가 이제 플러스 1이에요. 산화수 규칙을 나중에 다시 배우는데, 수소는 보통 플러스 1을 가져요. 그리고 산소가 이제 보통 마이너스 2를 갖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 2를 갖는다고 치면은 전체의 합이 플러스 1자리가 2개 있고 마이너스 2자리가 2개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플러스 1자리가 2개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자리가 2개니까 마이너스 4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고 5가 마이너스 1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전체를 합하면 0이 되는 거고, 5는 이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로 줄었는데 왜 과산화물이냐? 산소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거는 원래 일반적으로 붙어야 될 경우보다 더 붙었다는 거죠, 산소가. 그래서 산화가 지나치게 됐다, 산소가 지나치게 많이 붙었다 해가지고 과산화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5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인 물질을 과산화물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도 있어요. 이런 애들을 초과산화물이다. 뭐 이런 용어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NaO2다. 그리고 얘가 나와 있죠. NaO2, KO2. Na는 알칼리 금속은 플러스 1을 갖고, O가 또 마이너스 2를 갖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전체 산화수의 합이 0이 되려면은. 그래서 5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를 초과산화물이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5의 산화수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5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일 때는 그냥 산화물이다. 5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과산화물이 되고, 5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초과산화물이라고 부른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타전지를 보시겠습니다. 볼타전지의 정의, 그러니까 볼타전지를 갈바니 전지라고도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전자를 어떤 금속은 전자를 좋아하고 어떤 금속은 전자를 덜 좋아합니다. 그래서 덜 좋아하는 금속이 전자를 좋아하는 금속 쪽으로 전자를 떼어주면서 그럼 전자의 흐름이 생기겠죠. 그 도선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 도선을 타고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전자가 이동한다는 말이 곧 전류가 흐른다는 말이에요. 전자의 이동과 전류의 흐름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지만 어쨌든 전자가 한 금속에서 다른 금속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전지가 볼타 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를 읽어보시면은 산화 환원 반응에서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전자를 외부 도선을 따라 흐르도록 만든 장치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제 한 금속이 다른 금속한테 전자를 준다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틀린 말이고 한 금속이 전자를 다른 금속의 양이온에게 수용액에 녹아있는 양이온에게 전자를 줘서 그 양이온이 그 전자를 먹고 금속으로 석출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전지가 볼타 전지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은 잘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타 전지에서 전자의 이동 경로는 환원제, 외부 도선, 산화제이다. 그렇죠. 이런 말도 지금 어렵죠. 제가 풀어서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은 산화 양극,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은 환원 음극이다. 이것도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은 산화 양극이고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은 환원 음극이다. 그래서 산화 양극과 환원 음극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말이 중요합니다. 산화 양극이란 말은 있지만 산화 음극이란 말은 없어요. 그리고 환원 음극이라는 말은 있지만 환원 양극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화되면 무조건 산화 양극이다. 환원되면 무조건 환원 음극이다. 이것도 이제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지금 억지로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볼타 전지에서 산화 양극은 마이너스 극, 환원 음극은 플러스 극이다. 산화 양극이 마이너스 극인지 환원 음극이 플러스 극인지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지의 종류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외워두지 마시고 이 원리를 배워가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볼타 전지는 산화 양극이 마이너스 극이고 환원 음극은 플러스 극이다 이러면은 시험장에 가서는 이게 뒤죽박죽 되니까 일단 외워두실 거는 그 위에 문장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 산화 양극이고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 환원 음극이다. 그 한 문장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아래 문장은 이제 경험을 토대로 터득하게 되는 거니까 이 문장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죠. 두 반반응은 염다리를 사이에 두고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진행된다. 염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자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계속 흐르다 보면은 얘네들의 전화 불균형이 일어나죠. 한쪽은 전자를 잃으니까 계속 플러스가 많아지고 한쪽은 이제 전자를 먹으면서 플러스 양이온이 전자를 먹으면서 플러스 양이온이 줄어드니까 이 플러스 양이온이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있던 마이너스 극의 마이너스 음이온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게 음전화가 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쪽의 음전화를 자유롭게 이쪽은 플러스가 많아지니까 음전화를 플러스 쪽으로 계속 이동을 시킬 수 있게 만든 장치가 염달이죠. 그래서 전하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게 염달입니다. 그리고 볼타 전지에서 측정되는 전압이 그 볼타 전지의 기전력이다. 그렇죠. 그래서
금속을 어떤 애들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전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힘이 달라지겠죠. 그 힘의 척도를 기전력이다 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 셀이다. 기전력을 이렇게 이 셀이다 라고 표시를 한다. 기전력은 전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려는 추진력의 척도이다. 같은 말이죠. 기전력은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되는 개나 볼타전지에 적용되는 세기 성질이다. 그래서 온도, 반응식, Q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것도 이 식을 통해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기전력은 세기 성질이기 때문에 이제 볼타 전지의 양이 많건, 수용액의 양이 많건, 금속의 크기가 크건 상관없이 종류에만 의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두 가지 종류의 금속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기전력이 달라지는 거지, 이 금속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표준 상태에서의 기전력은 표준 기전력이다. 그래서 표준 상태라는 말은 Q가, 반응지수 Q가 1일 때를 화학적인 표준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상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화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정확히 표현을 할 때는 반응지수 Q가 1일 때를 표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비학술적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좀 더 비학술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뭐 0도시 1기압이 표준 상태다. 이런 표준 상태도 있는 거고, 이것도 뭐 비학술적인 건 아니지만 정말 근본적인 화학적인 의미의 표준 상태는 0도시 1기압이 아니라 Q, 반응지수 Q가 1을 만족할 때를 표준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연력학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표준 상태라고 하는 거, 이게 델타지,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량이 표준 상태에서는 이게 도트가 표준 상태라는 뜻이니까 표준 상태에서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원래 RT LNQ다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가 같을 때가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Q가 이쪽 항이 없어져야 돼요. 없어졌을 때가 표준 상태를 만족하는 거죠. 없어지려면 Q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LN1은 0이니까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을 때 0이 나오죠. 다른 게 0이면 안 되냐? 얘는 상수니까 정해져 있는 숫자고, T는 절대온도는 음수가 없고 절대온도 0은 일상생활에서 존재를 하지 않는 거죠. 절대온도 0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Q가 1일 수밖에 없다. 표준 상태에서는 Q가 1이다. 그 다음에 볼타 전지는 선 표현법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배우실 건데, 볼타 전지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뭐 산화 반응, 오른쪽은 환원 반응,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짝대기 2개로, 끝을 짝대기 하나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표시 방법을 그거죠. 선 표현법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문제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왼쪽이 산화 반응이고 오른쪽이 환원 반응인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볼타 전지의 선 표현법에서 옆다리 왼쪽은 항상 산화 양극, 오른쪽은 환원 음극이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옆다리 왼쪽은부터 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가운데 짝대기 2개는 옆다리를 의미하고, 요 옆다리를 기준으로 왼쪽은 산화 양극이고 오른쪽은 환원 음극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산화 음극, 환원 양극이란 말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산화가 붙으면 무조건 양극이고,
환원이 붙으면 무조건 음극이죠. 산화, 양극, 환원, 음극을 그냥 통째로 외우시고 바뀌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기화학 단위가 나오죠. 전하량은 쿨롱,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하량이다. 그 다음에 패러데이, 전자 1몰계의 전하량을 패러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몰당 96,500 쿨롱계의 쿨롱계가 아니죠. 몰당 96,500 쿨롱의 전하량을 1패러데이라고 하는 거죠. 전류는 초당 쿨롱, 그걸 암페어라고 하는 거고, 전압은 쿨롱당 1줄, 쿨롱당 줄을 전압이라고 한다. 예, 이거를 뭐 반드시 외워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문제에 나오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값이구나. 그럼 이제 볼타 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실 텐데, 지금 볼타 전지를 하시고 나면은 저 뒤에 전기 분해라는 게 또 나오죠. 그 전에 농도 전지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 분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이제 볼타 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농도 전지라는 게 또 있고, 전기 분해라는 게 있어요. 전기 분해. 농도 전지는 이제 따로 농도차를 이용한 그런 전지고, 실제로 두 금속을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금속을 사용하는데 농도차를 이용해서 어떤 쪽은 플러스가 많고 어떤 쪽은 마이너스가 많게 만들어가지고 플러스의 양을 맞추려고, 마이너스의 양을 맞추려고 전자를 이동시키면서 이런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게 농도 전지고, 볼타 전지는 이제 설명드렸죠. 두 금속이 있을 때 환원력, 환원 전위의 차이를 이용해서, 환원 전위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누가 더 잘 당기느냐에 대한 척도인데, 환원 전위가 큰 금속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게 볼타 전지고, 전기 분해는 볼타 전지와 반대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연에서 구리 2 플러스 쪽으로 전자를 준다. 아연에서 구리 쪽으로. 구리의 환원 전위가 아연보다 높기 때문에 아연에서 아연이 전자를 뺏기고 구리가 전자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역반응, 억지로 이 도선의 건전지, 외부 전압을 걸어가지고 이 자발적인 전자의 흐름을 반대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전기 분해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은 이해가 힘들고, 지금부터 볼타 전지가 뭔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염달이 역할을 하는
막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러지 말고 그냥 염다리를 직접 그릴게요. 완전 분리를 시켜놓고 염다리를 이렇게 해놓고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죠. 여기는 구리가 있는 쪽에는 구리 이온이 녹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리 2 플러스랑 구리 이온을 녹여주기 위해서 황산구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황산구리를 넣어줬을 때 구리 2 플러스랑 SO4 2 마이너스가 헬이 되면서 서로 이렇게 물에 둥둥 떠다니겠죠. 그리고 아연 쪽에도 이제 사실 아연 쪽에는 떠다닐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있다고 치면은 어차피 반응이 진행되면서 아연의 전자를 잃고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처음에 이걸 집어넣어 주죠. NO3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주죠. 지금 구리 NO3 마이너스가 비율은 이제 다르게 있겠지만 하나씩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도선으로 연결을 해요. 구리 도선 같은 걸로 연결을 합니다. 이 도선의 뭐 종류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뭐 구리로 연결하든 뭘로 연결하든 이렇게 전자가 흐를 수만 있으면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 외부 전압이 없는 건전지가 없는 상태인데 이게 건전지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럼 그게 원리가 뭐냐? 우리가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때 한참 하죠. 칼, 카, 나마, 아라천리, 준압, 수고, 수은, 백금. 칼칼라마, 아라천리, 준압, 수고, 수은, 백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환원 전위가 높아지는데 환원 전위가 높다는 말은 전자를 잃기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원 전위가 제일 높은 금을 보면은 전자를 잃기 싫어하죠. 얘는 이런 식으로 전자가 떨어지는 반응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수용액에 얘가 녹아있을 때 이렇게 녹아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얘는 전자를 안 줄여내죠. 환원 전위가 굉장히 높아서. 그럼 반대로 이 이온은 옆에 전자가 있으면 확 먹어가지고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얘랑 마그네슘이 있다. 마그네슘 플러스랑 얘가 있다. 플러스 이가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얘랑 있을 때 Mg는 2 플러스로 돼도 괜찮은 애죠. Mg는 이쪽 환원 전위가 낮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기 쉬운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수용액상에서 양이온이 비교적 쉽게 되는 애죠. 그 말은 얘가 전자를 굳이 안 먹어도 괜찮다 이거죠.
전자를 주면 먹겠지만 둘 중에 누가 전자를 좋아해요? 금 플러스가 전자를 좋아하는 애죠. 그럼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이런 상태다. 금 플러스랑 Mg2 플러스가 있는데 중간에 전자가 있어요. 그럼 금이 먼저 먹을까요? 마그네슘 2 플러스가 전자를 먹을까요? 금이 먹겠죠? 금이 환원 전위가 높기 때문에 이 금 플러스가 얘를 확 먹어가지고 금 원자로 바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이제 전자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흘러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금 플러스가 있고 Mg2 플러스가 아닌 그냥 Mg가 있어요. 얘네를 이렇게 붙여놨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Mg2 플러스 Mg에 있는 전자를 금이 먹어서 Mg는 플러스가 되고 금은 그 중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구리랑 아연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구리는 아연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럼 구리 2 플러스랑 Z2 플러스랑 가까이 해놓고 중간에다가 전자를 놓으면은 구리 2 플러스가 먹을까요? ZN이죠. ZN2 플러스가 먹을까요? 당연히 구리 2 플러스가 먹는 거죠. 그럼 만약에 ZN이랑 구리 2 플러스를 붙여놨다. 그럼 ZN에 있던 전자가 구리 2 플러스로 옮겨가면서 얘는 전자를 잃게 되고 구리 2 플러스는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되겠죠. 이 반응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붙여놨다는 소리가 이 도선으로 연결을 해놨다는 소리고 이 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선은 어차피 여기 수용액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 액체로 접촉이 돼 있기 때문에 구리 2 플러스는 전자를 이제 먹어야 되는 애예요. 전자를 먹어야 되죠. 그러면 아연은 금속이 중요한 거고 구리는 구리 2 플러스 요 녹아있는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아연의 전자 2개를 먹어요. 전자 2개를 이렇게 먹어가지고 구리 2 플러스는 전자 2개를 먹어서 구리로 석출되죠. 구리 2 플러스가 물에 녹아있던 구리 2 플러스가 전자 2개를 먹고 구리로 석출이 되죠. 그래서 구리 전극의 질량은 증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녹아있던 구리 2 플러스는 아연의 전자를 자꾸 뺏어 먹은 다음에 구리로 석출이 돼서 금속의 질량이 점점 불어나는 거죠. 반대로 아연은 전자 2개를 내주면 어떻게 돼요? 아연은 전자 2개를 내주면 이렇게 2 플러스 이온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온 상태라는 말은 이 물에 녹아 나온다는 말이죠. 전자 2개를 잃고 ZN2 플러스로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금속의 양은 줄고 이 수용액에 녹아있는 ZN2 플러스의 양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로 전자가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면서 전류는 반대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죠. 전자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다시 보시면 굉장히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면서도 한 번 배울 때 제대로 배우면 쉽고, 좀 복잡하게 배우면 계속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죠. 이 환원전이 이온화 경향 그 표를 봤을 때 오른쪽에 있을수록 전자를 뺏기기 싫어하는 애죠.
구리 2 플러스 이렇게 되는 반응이 있고, 아연 2 플러스 이렇게 되는 반응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잘 일어나냐? 이 위의 반응이 더 아래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 이거죠. 위의 반응은 일어나기 힘들어요. 환원 전위가 높다는 말은 전자를 좋아한다는 말이고, 그만큼 전자를 잃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말은 구리 2 플러스는 전자를 좋아해서 구리로 석출되려는 경향성이 강한 거고, 아연은 이렇게 가기가 쉬우니까 반대로 아연 2 플러스는 전자를 먹어서 이렇게 석출되는 일이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구리 2 플러스랑 아연을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연은 전자를 잘 주는 애, 왼쪽에 있으니까. 구리 2 플러스는 전자를 먹어야 되는, 먹어서 원자가 돼야 되는 애, 중성이 돼야 되는 애죠. 그래서 Zn2 플러스와 구리로 바뀝니다. 그걸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구리 2 플러스가 아연에 있던 전자를 뺏어 먹고 구리로 석출되면서 아연은 전자를 잃고 아연 2 플러스로 녹아 나온다. 그랬을 때 또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전자를 잃으면 우리가 이 산화 환원의 정의가 있죠.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라고 하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까 전에 산화 양극이라고 그랬어요? 산화 음극이라고 그랬어요? 산화 양극이라고 그랬죠. 산화 음극이라는 말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산화고, 그 극을 산화 양극이라고 하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고, 그 극을 환원 음극이라고 쓰면 됩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 아연이 전자를 잃었죠. 아연이 전자를 잃기 때문에 얘가 산화극이고 산화 양극이죠. 산화는 무조건 양극이에요. 산화 음극이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아연 극을 산화 양극이라고 하고, 구리는 전자를 얻죠. 그래서 구리 2 플러스가 전자를 먹고 환원이 되는 거죠. 구리로. 그래서 이 구리 2 플러스가 전자를 먹고 환원이 되는 과정이 일어나고, 얘는 환원이 되는 극이라서 환원 극인데, 환원이 붙으면 무조건 음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환원 음극이다. 여기까지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은 뭐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면 이 전까지 전자를 잃으면 산화 양극이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 음극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은 이제 앞으로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전까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확실히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지금 몰라도 돼요.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 원리적으로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 외워야 되는 거고, 원리적으로 딱딱 들어맞는 게 여기까지예요. 산화 양극이고 환원 음극이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 양극, 전자를 얻으면 환원 음극. 자, 산화 음극이라고 해요. 전자를 잃으면 산화 양극, 전자를 얻으면 환원 음극. 지금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설명을 드린 거죠. 이온화 경향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기 싫어하고, 즉 중성인 원자가 되려고 하고, 양이온이 됐으면은 빨리 전자를 먹어서 중성이 되려고 하는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잘 줘가지고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거고, 얘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전자를 원래 잃기 싫어하는 애인데 양이온 상태죠. 그래서 전자를 잃기 좋아하는 애한테 전자를 뺏어서 전자가 흐르게 되고, 전자를 잃으면 산화니까 산화 양극이 되고, 이쪽은 전자를 받으니까 환원이 되고 환원 음극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이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냐? 이 볼타 전지에서는 전자를 얻는 쪽이 플러스 극이에요. 그래서 환원 음극이 플러스 극이 됩니다. 산화 양극이 마이너스 극이 돼요. 요거는 이 전기분해로 가면은 산화 양극이 뭐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데, 볼타 전지에서는 전자가 어디서 나가느냐?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가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하죠. 그래서 전자의 흐름과 반대 방향인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죠. 볼타 전지에서는 전자가 나가는 산화 양극이 마이너스다. 환원 음극은 플러스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죠. 음극인데 왜 플러스 극이고 양극인데 왜 마이너스 극이냐. 전기분해에서는 또 양극이 플러스가 되고 음극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양극이니까 플러스다 이런 식으로 잘못 오개념을 심어버리면은 도저히 회복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양극인데 플러스 아니에요. 그냥 문제풀이에서 멘붕에 빠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외우는 거예요. 볼타 전지에서는 이게 볼타 전지죠. 볼타 전지에서는 산화 양극이, 그러니까 전자가 나가는 쪽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가고,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받는다. 이건 나중에 하셔도 되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전까지라고 했죠. 전자가 나가면 산화. 무조건 전자가 나가면 산화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랑 상관없이 전자가 나가면 산화되는 극이고, 산화 양극이라고 부른다. 산화 음극이란 말은 없다 그랬죠. 산화 양극이라고 부르고, 전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환원이고, 환원 음극이라고 부른다. 환원 양극이란 말은 없으니까. 거기까지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표현법이라고 했죠. 선표현법으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사실 이 화학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아연이 산화 양극부터 해보면은 아연이 녹아 나와서 아연 2 플러스가 되고 전자 2개가 이렇게 생기죠. 환원극을 보면은 구리 2 플러스가 2개의 전자를 먹고 구리가 되죠. 이거는 산화 반응, 산화 양극에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이고, 얘는 환원 음극에서 일어나는 환원 반응이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선표현법으로 나타내고 가운데가 염달이고 왼쪽은 산화 반응, 오른쪽은 환원 반응을 써준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게 가운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연 2 플러스가 된다. 여기는 구리 2 플러스가 구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여기 AQ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두 짝대기를 기준으로 가운데 짝대기가 하나 더 있고 아연이 아연 플러스로 산화된다. 여기가 이제 산화 반응이고 두 짝대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구리 2 플러스가 구리가 되는 환원 반응이고, 얘는 아연이 아연 2 플러스는 산화 반응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지금 몇 번 했죠? 잠시 쉬었다가 전극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